자,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9차시 수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적 연구의 장점인데요. 먼저 수치화된 자료예요. 자, 수치화된 자료인데, 자, 먼저 수치화된 자료라고 한다는 것은 숫자로 되어 있다. 자, 숫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가 가능하냐면은 해석하기가 쉽겠죠. 그쵸?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이 차단될 수가 있죠. 그쵸? 숫자로 모든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조작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이 될 여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죠. 왜? 이것도 역시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구가 가능한 그런 자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단, 이제 여기서 이제 한계가 나타나죠. 인간의 의식이나 가치는 계량화할 수가 없죠. 아까와 같이 집중력이라는 이 개념, 그 다음에 뭐 성취도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10에서부터 1이라고 뒀을 때 여러분들 집중력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화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 뭘 했습니까? 이런 집중력을 다른 수치화할 수 있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게 뭐 성적으로 바꿨다라든지 또는 적성 검사의 뭐 점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화가 가능한 변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의 의식이나 가치를 이 성적이나 이런 점수화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질적 연구의 장단점에 대해서 볼게요. 자, 질적 연구는요,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 현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인간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그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자료가 되는 연구가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령 학교 폭력에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한 두세 명을 제가 데려다가 1대1 면접을 해요. 그랬을 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을 당했으면은 어땠는지, 또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으면은 가해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면접이나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나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이 가능하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연구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석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한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표본을 선택할 때에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면접법에 등장하거든요. 제가 지금 깜빡한 게 있는데, 지금 와서 깜빡한 게 뭐냐면 면접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조화된 면접, 하나는 비구조화된 면접이에요. 예. 제가 막 수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저도 가끔 이거 해야지 했는데 다 했으니까 끊어야 되겠네 하면서 끊을 때가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구조화된 면접에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정해진 질문, 그 다음에 정해진 그런 면접 흐름, 면접 방식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폐쇄적 질문을 보통 해요. 이걸 우리 구조화된 면접법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구조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틀이라는 뜻이에요. 틀이 있는 면접법.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질문이 정해져 있고 면접 방식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네, 아니요, 뭐 O, X 뭐 이런 것처럼 또는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식으로 폐쇄적인 질문들이 바로 구조화된 면접법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구조화된 면접은 뭐냐면은 정해진 질문이 아니고 그런 면접 방식도 아니고 폐쇄적인 질문이 아니라 개방적 질문을 해요. 개방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주관식이에요. 어디 갔어요? 1번 놀이터, 2번 PC방, 3번 학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그럼 저기 집에 갔는데요? 교회 갔는데요? 뭐 절에 갔는데요? 아니면 뭐 바닷가에 갔는데요? 이렇게 개방적으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짧은 대답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을 또는 그 사람의 그런 고유한 것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개방적 질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됐죠? 예. 이제 대표성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면접법 자체가 뭐예요? 모집단에서 추출할 수 있는 표본이 많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양적 연구는 그래도 많은 수에 또는 다수한테 이런 질문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실험법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질적 연구의 표본은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표본을 가지고 실험하기는 어렵다. 왜? 면접법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례라는 것이 양적 연구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만약에 역시 대표성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면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양적 연구의 한계점과 질적 연구의 한계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보완점입니다. 그러면 같이 섞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자, 볼게요. 첫 번째,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는 양적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게임 시간이 많을수록 성적이 내려간다. 이것을 증명할 때에는 뭘로 하느냐? 양적 연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 시간이 왜 많아지는 걸까? 왜 게임 시간이 많아지는데 성적이 떨어지는데 어떤 생각 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혼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합. 네.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질문지법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본을 그 다음에 그 질문지법에서 사용했던 표본 외에 모집단에서 새로운 표본을 몇 명을 뽑아서 소수의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방법 모두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양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심층적 이해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상쇄되는 거죠. 또 질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그런 표본이 적기 때문에 소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지을 건데 우리 수업 마무리 짓기 전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철학적 배경에 보시면은 경험주의와 실증주의를 통해서 많은 사례를 모으는 것, 이것이 양적 연구라면 그게 아니라 적은 사례로도 심층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네는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법칙을 이끌어내지만 우리는 법칙이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은 사례를 가지고 심층적인 이해를 통하여 하나의 우리가 재현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게 질적 연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적 연구의 목적은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고 이론을 검증하려 하며 설명과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측이죠. 예측. 이론을 왜 만드는 겁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이론을 검증을 해서 예측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단지 그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질적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이제 차이점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 기본 과정에서는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그래서 연구자의 위치가 객관적으로서 독립되어 있느냐, 아니면 주관적 구성물로서 사회에 종속되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사회라는 것은 일종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규칙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때그때마다 바뀌는데 무슨 이렇게 서로 기본 과정이 다르다. 그 다음에 연구의 기본 논리는 연역이냐 귀납이냐죠. 귀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의 일반적인 어떤 이제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연역적에서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이러한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법칙을 만들어내서 이 법칙을 이론화한 다음에 이론에서 다시 구체적인 가정이 튀어나오고 이 가정을 법칙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도구를 써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칙이고 또 일반화해서 이론이 되고, 이러는 방식으로 연역적 논리를 전개하는 반면에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례들을 가지고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귀납적 목적이다, 귀납적 논리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 대상 볼게요. 대표성을 지닌 많은 수의 표본이에요. 많으면은 뭐예요? 많으면 양적. 적으면 뭐예요? 적으면 질적. 그 다음에 확률적 표집, 비확률적 표집 방법. 자,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우리가 제가 체크하고요. 연구자의 역할, 관찰자냐 참여자냐. 그죠? 그 다음에 연구 대상과 연구자의 관계, 원거리를 유지. 자, 그러니까 왜 원거리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객관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객관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뭐예요? 주관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참여해야지. 그 다음에 그들을 공감을 해야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일반화 부분에서 일반화가 가능하냐, 일반화가 불가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실험 연구, 조사 연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질문지법, 그 다음에 실험법, 이런 것들이 있고, 문화기술지 연구. 자, 문화기술지 연구. 자, 이것은 1차 자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1차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적 사례를 연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연구했던 사람들의 자료를 모은다는 거예요. 이것은 2차 자료예요. 자, 1차 자료라는 것은, 자, 어디다 썼어요? 여기다 쓸까요? 자, 1차 자료는 직접 수집한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수집했을 때 당시엔 조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2차 자료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에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수집했던 것을 가지고 약간의 편집이나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사, 신문기사, 그 다음에 논문, 기존의 논문, 기존의 보고서, 이런 것들, 또는 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몇 차 자료? 2차 자료예요. 1차 자료는 내가 뭐 캠코더나 아니면은 뭐 폰으로 찍었던 사진, 동영상 또는 녹음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1차 자료고요. 그쵸?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과제인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주제를 연구를 하고 싶은지 주제를 제시하시고요. 그 주제에 알맞는 연구 방법론과 연구자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을 써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알맞은, 자,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 방법을 쓰고 싶으냐? 그러면 질적이냐, 양적이냐, 또는
질적, 양적 모두 혼합된 걸 쓰고 싶으냐. 그 다음에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죠? 자, 방법을 써보세요. 자, 요게 3번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 질문지법도 있고, 실험법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참여 관찰법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들을, 어떤 방법들을 쓰고 싶으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 1번, 작은 문제 2번, 작은 문제 3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과제물이 좀 많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수업은 조금 줄였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남은 시간에 충분히 과제물을 작성을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개 숙여서 항상 감사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학교 등교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서로 웃으면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가 등교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 등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5월달 기분 좋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